98 선거 특별방송 11월 11일 저녁 방송에 나갈 생활과학대 편입니다. 선거 특별방송. 오늘 이 시간엔 99학년도 생활과학대학 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 1번 조계련 씨, 기호 2번 신유민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11월) 선거 기간을 맞이해 선거 특별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진행의 감병훈입니다. 지난 사회과학대학 선거를 시작으로 지금 한창 학내에서는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요. 하지만 그다지 선거 열기는 많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의 본교의 모습은 문수인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들의 열성뿐만 아니라 학우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겁니다. 지금 제 옆엔 700여 명의 생활과학대학 학우들과 내년도 생활과학대학 학생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두 분 후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자신의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기호 1번 조계련 후보부터 부탁드립니다. 학우들의 주인된 권리를 지켜내고자 합니다. 당당한 주인 선언 3대 생활과학대 자주적 학생회 기호 1번 학생회장 후보 식품영양학과 3학년 조계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호 2번 신유민 후보도 소개해 주십시오. 예, 기호 2번입니다. 믿음 앞에 당당한 제3대 알찬 생활과학대 학생회장에 입후보하였습니다. 아동가정복지학과 3학년 신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두 후보 모두 회장 후보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요. 먼저 기호 2번 신유민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바라고 있고 또 만들고자 하는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지금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 건물, 우리 강의실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많은 과제와 시험들로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800 생활인의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고 생활인의 세계를 가꾸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저 하나만의 생각이라면 결코 이루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생활인 하나하나의 믿음이 모인다면 저희들의 조그마한 생각들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뜻에서 학생회장 후보에 출마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기호 1번 조계련 씨는 어떻습니까? 복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학우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8호강 건물 앞에 쓰여있는 생활과학대라는 현판이 붙어 있는데요. 왠지 모르게 이 건물이 우리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학우들은 생활과학대라는 건물을 얻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호관에 쓰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주인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다른 곳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건축학과나 디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개방이라는 학우들을 위해서 24시간 개방이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우들이 교육 여건인 과제를 하기 위해서 밤을 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과학대 학우들한테는 그러한 여건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학우들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학우들과 함께 그런 학생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두 분 후보께서는 나름대로의 정책을 가지고 이번 생활과학대학 선거에 출마하셨을 텐데요. 이번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내건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기호 1번 조계련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과학대의 주인된 권리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 이번에 나왔는데요. 그와 같이 우리 공약과 정책 또한 우리 생활과학대의 주인된 권리를 찾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생활과학대는 더부살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의 건물이 아직 없습니다. 근데 학우들은 이러한 건물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8호관 자체가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학우들한테 많이 맞지 않고요. 다른 단대에는 화장실 문제에서 물이 잘 나오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대학은 아직까지도 손으로 잡아당겨도 화장실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 문제를 우리 학우들과 그 쾌적한 공간, 교육 여건이 마련된 공간에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건물을 학우들과 함께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발전위원회라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건립계획을 확인하고 설계도면부터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부제를 철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우들의 요구에 의해서 학부제는 철폐될 거고요. 학우들의 요구가 정말 있다면 끝까지 저는 앞장서려고 하고 있는데요. 생활과학대는 학문적인 연관보다는 과의 특성상 하나로 묶여진 단대입니다. 학교의 학부제를 실시하며 마치 큰 선심이나 쓰듯 단대를 분리하며 학우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조차 아직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생활과학대의 전공들은 학문적 연관이 거의 없고 따라서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학우들의 다양한 학문적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학교행정의 학부제 실시 이유와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의 질은 생활과학대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요. 학우들이 이러한 불만 때문에 저희들은 학우들이 원하는 것처럼 학부제를 전면적으로 재논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재논의 속에서 학우들이 요구한다면 학부제 철폐까지 끝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업입니다. 지금 IMF 시대의 실업 문제는 아마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아예 그 취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생 어쩌면은 실업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졸 취업률이 2% 내지 3%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바람 앞에 언제 꺼질지 모르는 직장인의 목숨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늘어만 가는 노숙자들, 그리고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의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옷을 벗는 주부들과 자식의 손가락을 자르는 아버지, 몇몇 사람만의 문제는 결코 아닌데 실업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도 시나드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학생들의 실업은 계속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학우들에 대한 실업률은 남학우들에 대한 실업률보다도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본은 IMF 재협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MF 재협상을 할 때까지 학우들이 이 자리를 못 갖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학생에서는 IMF 재협상 또한 요구해야 되지만은 그와 함께 다른 요구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학우들이 취업을 하려는 요청이 되게 많은데요. 그것을 학교에서는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대학이 하나인 만큼 울산시에서 그것을 책임져주고 키워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우들의 일자리를 울산시와 같이 연결을 시켜서 우리의 일자리를 조금이나마 더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당 노동 행위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꼬박 일해놓고도 10만 원밖에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0만 원 가량을 떼어서 지금 고소고발을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만 이렇게 싸운다면 아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학우들의 요구를 같이 학교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졸업을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신고센터를 같이 만들어서 학우들의 그러한 실질적인 시험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정말 지켜내려면 학생회가 제대로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회는 학우들이 없으면 있을 존재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 간부는 무엇보다도 학생회 주인은 학우들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의 요구의 이익을 지켜나가는데 끝까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자세에서 간부의 자세가 바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만들고 학우들과 함께 숨쉬는 학생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호 2번 신유민 후보께서는 어떤 정책이나 공약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 이번 측 참모들과 저희 이번이 내세운 공약은요. 첫 번째로 생활대 알려내기입니다. 울산대학교 내에서 1만 문수인 중에서 진정으로 생활대인의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런 취지에서 저희 생활대를 알려내고자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1만에게 머무르기보다는 울산 시민에게도 생활과학대를 알리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요. 첫 번째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생활과학대학은 주거환경이나 의류학과 이런 두 개의 과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과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를 통해서 캐릭터 상품을 공모를 통해서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대 신문을 발행하는 것이에요. 예, 한 학기에 한 번씩 발행을 한다면 생활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타 대학으로도 이런 신문들을 발송을 해서 우리 학교를 알리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생활대 한마당을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여서 생활대 한마당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생활대만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또 생활대 건물 내에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생활대인에게는 생활대인만의 공간이 없습니다. 자연대와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대만의 공간이 없습니다. 예. 학교에서 세워놓은 중장기 발전 계획안에는 생활관 건립안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99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정본관안에서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언제로 미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요, 올해 안으로 꼭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도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구체적인 안으로는요, 첫 번째로는 강의실 입구에 수업 중이라는 표시판을 만들어서 수업 중간에 마구 들어오는 학생들로 인한 방해를 없애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난방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8호관 건물 내에서 금연 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공약은요, IMF로 더욱 좁아진 취업문입니다. 지금 학생회 힘만으로는 졸업생 중에서 몇 명을 취업시키겠다는 이러한 공약들은 누가 들어도 너무 무의미한 공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을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학생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취업 자료의 공유고요. 두 번째로는 취업 정보지를 구독해서 학우들이 원하는 취업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정기적인 취업 설명회. 그리고 네 번째는 모의 면접이라든지 모의 토익을 실시해서 학우들이 접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를 더욱더 늘리는 것이 취업난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학부제 문제입니다. 학부제는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되는 과정 중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학과 선택의 문제라든지 선후배 간의 문제, 또 불필요한 수업
집회에 대한 불만 등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학과 설명회를 실시해서 올바른 전공 선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저희는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부생들에게 1인 1학회 각기 운동을 실시해서요, 학우들 선후배 관계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개선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공약입니다. 네, 지금껏 학생회 활동을 보면 학우들의 참여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기호 2번 신유민 후보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의료학과, 주거환경, 아동가정복지학과, 식품영양학과 이런 과 특성상 문제 때문에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합이 되지 않고 또 학생의 행사를 했을 때 참여율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학생회를 지켜본 결과 학우들의 요구를 올바르게 이끌어내지 못했고, 또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행사를 진행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학우들이 원하는 행사가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학생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학우들이 원하는 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또 학생회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학우들과 더불어서 행사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홍보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에 대해 기호 1번 조계련 후보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학우들이 참여가 많이 없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회의 문제가 있겠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20년 동안 계속 배워왔었고 자기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제를 실시하면서 점점 더 경쟁 속에서 학우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자신의 개인의 이익이 먼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유 속에서도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학생회에서 요구를 받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우들은 학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게 학우들이고요. 학우들이 학생회를 세운 만큼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간부들이 제대로 그것을 요구를 알아내지 못하고 학우들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학우들이 이러한 요구를 제대로 정말 그 요구가 무엇인지를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대화 속에서 만남 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학우들의 요구가 뭔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직접 들어가서 우리 학우들이 지금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학생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직접 들으면서 그것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학우들의 학생에 대한 믿음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후보께서는 내년 학생회를 이어갈 입장에서 98년 생활과학대학 학생회를 평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선이 되신다면 98년 학생회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실지 기호 1번 조계련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죠. 학생회 평가는 그 학생회가 처음 출발할 때 자신들의 정책과 공약으로 먼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학생회에서 내걸었던 것은 두 가지 부분에서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건물 문제고요. 또 하나는 학부제 문제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학생회에서는 학부제 얘기나 건물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학우들조차 98학번 학우들조차도 건물을 새로 지어준다는 것조차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생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내는 게 학우들의 이익을 지키는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러한 요구는 학우들 속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학생회에서는 작년 학생회에서도 같이 요구되었던 학우들의 이익과 요구를 건물과 학부제, 실험 문제에 맞춰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호 2번 신유민 후보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습니까? 예. 98년도 학생회는 첫째로 집행부 구성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못했고 학부에서 막 올라와서 잘 알지 못하는 2학년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행사 주최에 있어서 준비 부족, 홍보 부족 등으로 학우들의 참여율도 저조했었던 것 같고요. 학생회실에 드나들기가 어색하고 학생회실을 지켜야 할 집행부들은 전혀 볼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문이 잠겨 있었던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학생회의 행사 때마다 홍보를 하기 위해 강방을 들어오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요. 집행부와 친숙하지 못했던 것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요. 자격 있는 집행부를 구성하고요. 학생회와 학우들의 친밀한 만남에 더 이상 어색하지 않는 학생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홍보에도 열심히 해야 될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두 후보 모두 생활과학대학 학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기호 2번 신유민 후보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많은 계획과 실천을 다짐으로 새로운 학생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계획과 다짐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은은한 향기로 남는 학생회는 드물 것입니다. 1년에 매몰되어 급급하기보다는 10년을 내다보는 착실한 학생회, 800 생활인의 가슴속에 커다란 탐험보다는 잠잠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학생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11월 12일 꼭 주권 행사 하시고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거든요. 옷 든든하게 입고 학교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기호 1번 조계령 후보께서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제 3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걸음마 단계를 따라서 걸음걸이를 잘할 수 있는지가 아마 판단될 거고 그렇게 잘 걷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벌써 3살이 되려고 그러는데 3살 때 머리도 많이 크고요. 이제 정형도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정형이 이제는 제대로 잡히는 3대가 됐으면 하고요. 그 정형이 잡히는 기준은 학우들의 이익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학생회로 정형이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특히나 생활대 학우들의 이익이 지금 크게 지켜지지 못한 데 대해서 그 정형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학우들이 아직까지도 학생에 대한 기대를 크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주 자그맣게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생활이 너무나 급급하고 경쟁 속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학생의 선거가 있더라도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학우들은 느끼고 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회가 제대로 돼야지만이 우리 요구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느 학우도 다 느끼고 있는 것이란 것을 선거 기간 동안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구를 자신의 마음속에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요. 내년 학생회를 제대로 세우는 거는 저희들이 앞장서지만은 그 제대로 세우는 발판은 학우들이 함께 해야지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 남은 기간이죠. 며칠밖에 안 돼서 학우님들을 많이 만나 뵙지 못하고 학우님들의 이와 요구를 많이 받아안지 못했지만은 4일 기간 동안이 저는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학교를 떠나는 때까지 학우들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자리매김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우들이 진짜 주인된 자신의 권리를 12일 날 꼭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말 학우들이 이익을 지켜내는 멋진 생활과학들을 건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두 후보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며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합니다. 지금 이맘때가 되면 늘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권리 지키기라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껏 학생의 활동을 보면 학우들이 참여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라 학생회장을 선출함에 있어서도 학우들이 참여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를 알면서도 그대로 답습한다면 지성인다운 행동이 아닐 겁니다. 문수인 여러분, 이제 자신의 권리를 찾으십시오. 또한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말고 그 후보의 정책이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한 후 보다 조심성 있는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8) 선거 특별방송 생활과학대학 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 PD 장호섭, 기술 조혜림, 제작 및 진행의 저는 간병훈이었습니다.